눌러봐. 했지? 네. 하렴? 안녕하세요. BIM 설계 사례 조사로 국립세종도서관을 선택하여 조사한 오조입니다. 발표 구성은 아래에 나와 있는 목차와 같고, 저는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BIM이 적용된 부분, 그리고 이 도서관의 형태를 맞는 과정과 도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BIM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조사한 이 다양입니다. 그리고 임정은 학생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건물의 매스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키고 그 과정에서 BIM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했고, 박정란 학생은 실무에서 BIM이 이용되는 현황과 그리고 국내에서 BIM이 활용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BIM의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정부 청사, 국책연구기관 등의 행복도시 이전 계획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활동 지원,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이자 첫 번째 지역도서관으로서 짓도록 제안받아서 행복도시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안에 넣어 추진되었습니다. 2009년 설계 공모에 부드러운 한국적 곡선미로 체계 이미지를 형상화한 상옥 종합건축사무소 및 종합건축사무소 근정의 감성도서관을 당선작으로 뽑아 2010년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기술 제한 입찰 방식으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하고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을 책임감리 아래 2011년 8월에 착공, 2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13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도서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 공공기관 및 일반 시민들에게 지식 정보 및 풍부한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시의 상징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심적 문화시설로서 시설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계획 당시 도서관이 건립될 지역에 문화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립세종도서관은 초기에 지어진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순서도입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BIM이 도입된 것을 의미하고, 우선 설계팀 구성에서는 BIM 툴이 이용된 것은 아닌데 이 단계에서부터 BIM 설계를 고려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마스터가 나머지 인원을 교육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일종의 스터디 활동을 사전 작업으로 마칩니다. 그런 다음 순서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계획 설계에서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까지 메스 구조 부분에서 BIM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설계에서는 메스가 잡히는 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집니다. 정보가 전송되는 이미지에서 착안된 비정형의 메스는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와 디자인 디벨롭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지 착안 단계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채택하여 결정하고, 그런 다음 스케치와 스터디 모델링을 통해 수작업을 통해 디자인을 여러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에 있어서는 초기에 스터디를 겸해서 메스 작업을 라이노로 진행을 하고, 메스가 확정이 된 다음에 레빗을 이용하여 비정형인 메스를 검토하고 주요한 부분의 단면을 검토하였습니다. 기본 설계에서는 BIM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추출하기 위해 모델링을 목표로 BIM 설계가 진행되었고, 구축 완료된 모델링을 통해 비정형 메스라는 내부실 영향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면 추출과 3차원 모델링을 통해 확인하면서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메스가 비정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벽체 모델링은 레빗 메스 작업이 필요했고, 창호 및 오프닝 그리고 주요 내외부 공간 역시 레빗 메스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조경 계획을 반영한 지역 모델링 작업을 수행해서 대지의 고저차 그리고 주요 포장 재료 마감 및
수목, 식재 등을 BIM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메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앞선 과정에서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서부터 정확한 형태의 세부 메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BIM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면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레빗이 활용된 부분은 메스 작업과 방식이 비슷했는데요. 이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핸드 드로잉과 캐드를 통해서 디자인을 발전시켰고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본 단계 설계부터 레빗을 이용해서 도면을 추출하기 시작했는데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외벽 및 커튼을 작성, 주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투시도를 추출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최종 도면을 추출하기 위해서 도면 시트화 작업과 각종 일람표를 BIM으로 추출하는 업무가 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 2D CAD 시스템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도면화를 위해서 다양한 도면 기호 패밀리를 새로 작성하여 적용하였으며 확대 평단면도, 부분 상세도 등의 디테일 부분에서도 축척 50분의 1 도면까지 레빗에서 바로 추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이 비정형 디자인을 3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 시스템 선정과 기계, 전기 및 타 공종 간의 간섭 문제 해결 이슈에서 BIM을 활용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국립세종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구조입니다. 지하층에서 지상 1층 바닥은 SRC 기둥과 RC보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에서 최상층은 SRC 기둥과 철골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메인 구조인 트러스 및 코어 사진입니다. 이 책이 펼쳐지는 모습에 곡선을 구성하는 요소를 잠시 살펴보면 프론트 트러스에서는 구조물 중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고 28.7m의 캔틸러버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백 트러스에는 수직재가 지상으로 거의 다 도달하므로 큰 응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트러스의 사재는 후면 측의 횡력에 일부 저항하고 오른쪽 엣지 트러스에는 좌측 트러스와 달리 트러스를 지지하는 사재가 하부에 존재하고 외부 석재 마감 및 풍화 등에 의한 응력을 주 응력으로 받고요. 레프트 엣지 트러스에는 각 캔틸레버 트러스에 각층 하중을 전달하고 있고 하중 전달력 향상을 위해 계곡부를 피해 사재가 추가되었습니다. 레프트 엣지 트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캔틸레버 구조물은 각 층 바닥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고 전후면의 트러스의 응력 처짐을 감소시키며 횡력을 코어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레빗 스트럭처를 활용하여 3차원 비정형 형상의 철골 프레임 및 트러스 구조를 설계하였고요. 다음 사진은 레빗 MEP 모델링 및 기계 전기실 장비 배치 사진인데요. 비정형 건축 디자인에 맞추어서 각종 배관 및 덕트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계실, 전기실, 4층 공조실, 로비 천장 등 주요 영역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건축 구조와 간섭 체크 및 설비 공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차원 모델링과 함께 여러 부위의 단면들을 비교 검토한 레빗의 장점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러한 장점 외에도 메인 로비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천장 공조 덕트 및 배관 시각화가 가능해지니 여러 공정과의 협업에서 이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 되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강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국립도서관의 간섭 체크증 사례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하부 유니트 석재를 붙이는 사진입니다.
이 지붕에서 보가 노출되는 간섭 상황이 있었는데 대응 방향으로 첨화 상부 및 석재 마감선 하부로 보 노출을 안 되게 도면을 변경하여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보 노출된 부분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IM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간섭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오시공 및 재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BIM의 실무 이용에 관해 박정랑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 BIM이 화두가 본격적으로 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BIM 프로그램을 배우고 BIM을 이용한 이러한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BI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만 접한 이 BIM이 실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고,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여하신 사무의 김시영 부소장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종국립도서관의 경우 BIM은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 중에서 특히 실시 설계 단계에서만 이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BIM으로 시작하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실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간섭 체크, 상황 시뮬레이션, 일람표를 이용한 물량 확인 등 이론적으로 BIM을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기대되는 것들을 이용한 정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무에서 BIM 활용이 이제 대형 건축물 이외에는 많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IM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공모 당선이 되고 이제 홍보가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BIM 능력을 갖춘 협력사 또는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무의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뭐 사내에서 BIM 교육을 사전 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이제 직접 경험으로 그냥 터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둘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낮은 신뢰도에서 비롯한 BIM 설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각 분야의 BIM 사용 가능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한 일반 모델링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투자해야 된다는 점이 경제적으로 이게 더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정보 기반 3D를 시공 현장에서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오류 확인이나 수정 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지만 시공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BIM 비이용자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BIM 활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었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제 설계자들이 직접 시공 현장에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제 간섭이나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활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BIM 활용이 부진함에도 오른쪽에 나열된 BIM의 최대 강점들 때문에 BIM 활용이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BI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BIM이 아닌 이상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빨간색 부분이 지금까지의 설계 프로세스라면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단계에서 BIM을 최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제 뒤로 갈수록 시간, 오류 사항, 문제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상황들의 대처가 유연하고 사전에 많은 정보들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 각자 의견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BIM을 실제로 조금이나마 수업 시간에 활용해보고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 조사하고 나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랑
기대하는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전망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BIM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재축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그 모델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BIM 보편화를 위해서 앞에서 뭐 많이 제시된 뭐 큰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작은 건축물들에 또 BIM을 적용하면 하도록 이제 국가 차원이나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마련된다면 건축물의 수명이 지금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한 100년, 200년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은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공사랑 설계사 입장에서 서로 이제 빠른 호환이 필요한데 이제 프로그램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른 프로그램 간의 호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소규모의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도 좀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BIM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레빗 프로그램이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 비해 패밀리 구성별로 통제 가능하고 도면을 쉽게 추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실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소규모 프로젝트의 비전공자와의 협업에서도 정보 교환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다시 그 사무종합건축 사무소 부소장님이랑 인터뷰 했을 때 사진을 찍은 거고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